대입 제도 변화와 고교 선택이라는 주제로 구성한 진로진학 상담 부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교 진로진학 부장 구성환입니다. 아까 제가 5시 반 정도부터 내려와 있었는데 5시 반 전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왠지 예감이 의자를 더 꺼내야 될 것 같다. 제가 박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의자를 지금 계속 더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본교에 올해 6번째 지금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숫자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을 했어요. 후기 고등학교로 바뀌고 난 다음에 더 많아지는 이 현상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후기에서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만 다녀가시는 거 아니죠? 삼성고도 다녀가셨죠? 다니시는 거예요. 정보가 나오니까. 세종국제고도 다니실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오늘 입학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조금 배치되는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상담실에서 아이들 상담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짧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내 거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정보만 듣고 이렇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듣는 정보가 옆집 아줌마한테 듣는 정보죠. 옆집 아줌마한테 듣는 정보를 가지고 진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줌마 정보는 그 아줌마에 해당되는 자녀들한테 해당되는 정보이고요. 그 얘기는 듣기는 들으시되 해석은 내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요. 오늘은 제가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매년 설명회 참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오는 아이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매년 여기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좀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3학년들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죠. 지금 중3 아이들, 지금 고3 아이들. 근데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202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현재 고2까지, 고1, 고2까지도 역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들이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2009 개정교육과정은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이었다고 하게 되면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본인이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과목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자기를 진로를 찾으면서 앞으로 본인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어떤 과목이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작년 8월에 발표했던 거죠. 2022 대입전형 개편안. 대입제도 개편안은 3년 예고제로서 3년 전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입학하기 전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2020 대입이거든요. 지금 중3 아이들은 2023 대입이고요. 그래서 미리 발표를 한 겁니다. 큰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2 대입제도는요, 교육부에서 작년에 권고를 했죠. 정시전형을 30% 이상을 늘려라. 그래서 대학들별로 올해부터 정시전형을 30%로 늘리고자 하는 그런 서서히 준비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심이고요. 자, 이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공고가 됐건 일반고가 됐건 다 비슷합니다.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워요. 1학년 때는. 그럼 2학년 때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나눠놨어요. 그리고 칸막이를 막아놨죠. 자연계열로 갈 아이들, 인문사회계열로 갈 아이들 칸막이로 막아놨어요. 강제로 막아놓고 못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제로 못 막아요. 다 풀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공대로 진학을 하고 싶은 아이도 사회 과목 중심으로 듣겠다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좀 낮게 평가를 받겠죠. 그러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고민할 일이고요. 아무튼 현재는 그렇게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은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지금 2학년들부터 이게 2015 개정교육 과정이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고2 아이들부터도.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법이 바뀐 거예요. 현재 2학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법이 상대평가예요. 근데 현재 1학년부터는, 현재 고1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성취평가죠. 3단계 성취평가로 이루어집니다. 3단계 성취평가로 이루어지면은 상대평가가 아니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정량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근데 학생마다 선택 과목이 달라요.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적 산출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낮아지겠죠.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과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교는요,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서 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이 한 서너 명 정도 됩니다. 서너 명. 성적 좋은 아이들이 아니고요. 성적이 엄청 나쁜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갑니다. 아이러니하죠? 성적 좋은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교과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은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가면 돼요. 어느 학교를, 미달되는 학교를.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수능 최저는 자격 기준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자격 미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는, 어떤 대학 같은 경우, 작년에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작년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의 교과 전형이 자격 기준을 맞춘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저번 내 아이들이 뽑지 못했어요. 수시 전형에서.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성적이 상대평가 꼴찌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본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부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제가 대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2022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중3한테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작년에 대입제도 개편안 바뀐 내용이 어떤 건데 이 내용이죠. 보면은 맨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대입제도 구조 개편입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을 의무적으로, 이거는 이제 교육부의 권고사항인데 교육부 권고사항이라 안 지키는 대학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교육부에서 대학을 움직이는 것은 돈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니네 돈 안 줄 거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돈을 안 줄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수능 중심인 정시 전형을 30% 이상의 학생들을 뽑아라.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아이들을 뽑고 싶은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정시 전형이 30%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될 겁니다. 정시 전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본교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충남외고에 온 지 이제 올해 6년째 돼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학교는 정시 중심의 그런 학교였었고요.
근데 시스템이 지금은 수시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어요. 학교 생활 위주의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요, 등록자 기준으로 수시 전형으로 50%, 정시 전형으로 50% 정도의 학생들이 진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왔는데 그게 지금 달성을 해가고 있어요.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 교과목이 바뀌었죠. 수능 과목 구조가 바뀌었어요.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고요. 제2외국어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성격하기 좋은 과목으로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경향 때문에 제2외국어를 절대평가로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아이들 중심,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과목의 양이, 배워야 될 양이 대폭 줄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범위가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EBS 연계율을 낮췄죠. EBS 연계율을 높여놓으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EBS 방송만 들어주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런 부작용 때문에 EBS 연계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공부다운 공부를 하라고 그랬더니 공부는 하지 않고 영어 할지도 모르면서 지문만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서 연계율을 대폭 떨어뜨린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변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대1, 현재 대학 1학년 학생들부터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 보면은 대학 1학년은 그 전 대학 2학년하고 크게 변화된 게 없고요. 현재 고3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 1학년 아이들하고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근데 고2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청 많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왜? 교육학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1년 유예를 하는 바람에 얘들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얘들하고 고3하고 크게 바뀌지 않아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배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의 범위만 줄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1은 고2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취평가를 대입에 반영한다. 진로선택 과목을 성취평가 점수를 대입에 반영을 해요. 진로선택 과목은 A, B, C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평가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성취 수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좋겠어 하는 성취 수준을 정해놓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A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성취에 도달하게 되면. 지금 중학교는 성취평가를 하죠. A, B, C, D, E 5단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A를 받고 오잖아요. 충남외고에 들어올 때 영어 교과 성적을 A만 반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따가 이제 이박 부장님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중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로 고1과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입제도는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수시 4개 전형, 정시 2개 전형. 정시 2개 전형이지만 실제로는 수능 중심의 전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시 전형은 4개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가고 있고요. 물론 논술 전형도 일부분 살아있지만 국가에서 논술 전형을 계속 죽이고 있고요. 특기자 전형도 계속 죽이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다 제로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현재 고3 아이들 대학에 가는데 이렇게 수시가 70%, 정시가 30% 이렇게 정도 되고 있고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걸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교과전형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이제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갈 학교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학교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남쪽에 있나요? 북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북쪽에 있는 학교들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교과전형은 서울의 3개 대학, 어느 대학인지 아시죠? 하늘에 있는 대학. 예, 4%밖에 되지 않고요. 이 4%도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교과전형으로 현재 400명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단계를 선발하는 데만 사용하고 2단계에서는 그냥 면접으로 담당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가 다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정시도 일부분 들어와 있고요. 보시면 서울의 3개 대학, 7개 대학, 11개 대학, 15개 대학으로 합해도 50%. 그렇죠? 20개 대학 서울 위에 있는 경기도, 여기 충남이니까 충남 위에 있는 대학으로 확대해봐도 얼마큼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북쪽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지 않았을 때 사실은 갈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능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수능 중심으로 갈 때 서울의 3개 대학은 수능 중심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죠. S대학은 수능 2개 정도를 틀려야 갈 수가 있고요. Y대학은 수능 4개 정도, 물론 K대학도 수능 4개 정도를 틀려야 갈 수 있는 대학이 하늘에 있는 대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당일날 컨디션이 떨어지면 시험을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남 외부가 아닌 일반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학은 점점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았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대학 생활을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늘려갈 수밖에 없죠. 그죠? 학교장 추천전형을 늘려가고 있어요. 자, 이 전형과 이 전형의 차이점은 뭐냐? 학교장 추천전형도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종합전형은 엄청 어려운 전형입니다. 선발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넣는 거예요. 직접 내가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확인하겠다. 내가 직접 불러서 확인하지 않고 대신에 교장선생님이 추천해주세요.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종합 전형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 뽑을 때 어떤 학생 뽑고 싶을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 어떤 학생 뽑고 싶을까요? 여기 부모님들, 여기 학생들, 어떤 학생 뽑고 싶을까요? 예, 둘 다 뽑아요. 둘 다 뽑는데 저한테 평가권을 준다면 저는 잘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을 뽑겠습니다. 자, 이거는 입학부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가에 들어가면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 뽑을 때도 잘하는 학생보다는 잘하는 학생을 보죠. 잘하는 학생은요, 다 잘해요. 여기 오는 학생들, 영어 A가 아닌 학생 없죠? 그렇죠? 다 잘하는 학생들이고요. 얼마 되지 않는, 선생님이 써준, 그 텍스트로 평가해준 그 얼마 되지 않는 자료지만, 그거를 4일 동안 선생님들이 합숙해가면서 밤 12시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 아이가 정말 와가지고 잘하는 학생인지를 검증을 합니다. 네, 가끔 잘못 뽑기도 해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학교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정량적으로 16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지만 40점밖에 되지 않는 그 서류에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는 바로 뭐냐면 잘할 학생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어떤 학생 뽑고 싶을까요? 잘 성장하는 학생.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대학은 잘 성장한 학생을 뽑고자 합니다. 잘 성장한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어떤 전형일까요? 퀴즈입니다. 제가 아까 힌트 다 드렸는데 어떤 전형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잘 성장한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고요. 서류를 통해서 본인이 한 얘기, 선생님들이 써준 이야기가 서류거든요. 거기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이 학생이 정말 잘 성장했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리고 뽑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간혹 실패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잘 뽑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적 조사를 대학에서 다 하고 있고요. 어느 학교 학생들이 잘 성장했는지도 다 그 대학에서는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 봉투에 두드리다라고 하는 이 책자가 하나씩 들어있을 겁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드리다는 3년 전부터 말들이 시작됐고요. 올해 지금 3년째, 지금 3학년들이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대학에 홍보하려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다 아이들이 제작한 겁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이 손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이들이 하는 거고요. 자기 주소지 아니면은 뭐 해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프로그램도 1학년 때부터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게 새롭게 들어오려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중학교에도 지금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첫 해에 이거 첫 번째 지금 대학 2학년 아이들 첫 해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양대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방문을 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 이렇게 3년 동안 자란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 박 총장님께서 이렇게 첫장 쭉 넘기시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충남외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다고 하면은 뭐 더 이상 볼 게 없겠는데 이건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하면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대입은 과거에는요 학생만 잘하고 있어요. 학생의 능력만 검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의 능력에다가 학교의 능력이 점점 추가되고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학생은 우수한데 학교 잘못 만나서 떨어졌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이 있어요. 공정사회를 위한 학부모 모임이라고 단체가 되었습니다. 예, 그 모임은 도대체 어떤 생각하고 있는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충남외고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깔려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교 모의유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모의유엔 지도교사는 아니고요. 저는 모의재판 동아리 지도교사인데 저희 모의재판 동아리에서는 법토론대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제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주제 선정부터 시작해서 날짜, 심사위원 섭외까지 다. 저는 그럼 뭐 하느냐? 그렇죠? 행정적인 처리만 하죠. 내부 기한 올리고 아이들이 최종 채점 결과를 가져오면 그거 시상할 때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내부 기한 올리고 이것만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의위원 대회, 법토론 대회만 있는 게 아니라 모의 국회 대회도 있습니다. 다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다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은 그냥 행정적인 그런 지원만 합니다.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짜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수주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고등학교. 왜 갑니까? 대학 가려고 합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갑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고교 선택할 때 기준은요,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충남 외국고등학교 하면은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십니까? 자, 이따가 가시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그 예쁘게 이렇게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던 이 학생들이 충남 외고 다니는 학생들이거든요. 예, 이렇게 교복 단정하게 안 입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체육복 입고 다니는 애들. 교실에 가면 체육복 입고 다니는 애들 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네, 충남 외고등학교 하면은 행복이란 키워드. 그 다음에 자기 주어죠. 수동적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됩니다. 수동적인 아이는 보면 엄청 힘듭니다. 여기.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특수목적고등학교죠. 그죠? 자, 여기는 수학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과학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선생님 왜 여기는 수학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온 학생들입니다. 나 수학 싫고 영어 배우는 게 너무 좋아? 나 언어를 키우고 싶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성장했어. 이런 거죠. 아이들이 다 행복해 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어떤 아이들이요? 1학년 아이들. 엄청 힘들어하죠. 한번 1학년들을 자꾸 한번 물어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이거 얘기만 해요. 대입시 시작은 고등학교 선택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충남외고가 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연계열의 진로 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은 오면 안 돼요. 지금 1학년 학생 중에 선생님 저 공대 가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길 왜 왔죠? 그 학생한테 물어보면 그러게요. 이렇게 해요. 선생님에서 떠밀려고 온 학생, 부모님에 떠밀려고 온 학생, 위하고 맞물려 있는 학생이 사실은 부모님한테 떠밀려고 온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가 어려운 학생. 자, 이건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우리 학교는 기숙사가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협력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어떤 아이가 엄청 지저분한 아이가 있어요. 몸이 지저분한 게 아니고요. 주변이. 근데 나는 주변이 지저분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랑 룸메이트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 손으로 뽑는 건 재미뽑기로 하는 거니까. 그때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학업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여기 영어로 뽑으니까 영어 다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 영어 못하는 애들이 여기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영어 못하는 애들이 들어와요. 근데 오자마자 첫날, 입학식 그 다음날 원어민 선생님이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수업에 들어가요. 여기는 조그만 교실이 있어요. 원어민들 수업하는 조그만 교실. 원어민 선생님 세 분이 한 반 학생을 세 분이 나누어서 수업 들어가요. 원어민 선생님은 한국말 한 개도 쓰지 않아요. 그럼 영어 안 되는 애들 어떻게 하죠? 내가 영어를 100점 맞았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오면은 안 돼. 나 외국 오고 싶은데? 그럼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듣고 말하기 안 되면 안 돼. 제가 그래서 특강을 제가 시간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입학했는데 선생님 저 학교 잘못 온 것 같아요. 상담실에 와요. 제가 영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방법 알려주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잘 견딘 애들은 3학년 때 잘 성장해 주려고요. 근데 그 성장통을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자기 주적이 되니까 숙제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동아리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 중학교 때까지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해왔는데 너무 힘들어. 예, 그러면 여기서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통을 못 견디는 학생은 오면 안 됩니다. 이 학생들은 오지 마세요.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